비트코인 붕괴에서 막 이대로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될까요? 일륜적인 반등도 보여주지 못한 채 질질 흘러내리는 흐름을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진짜 이대로 끝일까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모두 풀어드리도록 할 테고, 연휴가 끝났습니다.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는데 이 연휴 후유증 심각합니다. 또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보입니다. 와, 지금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기분일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렇게 하락이 나타난 이후에는 적어도 이 채널 하단부 선까지 최소 80K까지는 일륜적인 급반등을 보여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 이 말도 안 나올 만큼 또 시장에 지금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고요와 침묵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도대체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1번과 2번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이 1번과 2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와, 저도 답답한 게 이 66K에서 70K 때 이 박스권만 지금 몇 주째인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장기적인 매매 시나리오를 잡기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제 새로이 방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할 수 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 코즈부 연휴가 끝난 이 시점 더욱더 힘내서 명확한 관점 제시를 통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시장 브리핑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긴 말할 거 없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시나리오부터 잠깐 복귀하고 넘어갈게요. 이 1번 시나리오가 65에서 67K 구간에서 63K에 대한 손절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1번 시나리오였고, 2번 시나리오는 57K 부근에서 추세 전환점이 일어나서 상승하는 시나리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각각 1번과 2번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현재 계좌 상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번 시나리오에서 공략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한 가지 꼬름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나스닥 시장이 지속적으로 불안한 움직임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롭게 제가 말씀드릴 매크로적인 관점부터 말씀을 드린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제가 나스닥 기술주하고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을 것 같고, 먼저 저는 이 A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좀 연결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AI가 지금 기존의 화이트 칼라 지식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빠르게 이 AI가 기존의 이 화이트 칼라 전문직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집을 살려고 신용대출도 했을 거고 또 모기지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결국 갚지 못하게 되고 실직으로 인해서, 그러면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도 결국 이 주택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지니까 이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만약에 이 지식근로자가 20% 실직한다면 은행의 예상 손실이 소비자 신용 3,300달러, 또 모기지론이 2,270억 달러, 미국 은행 전체 자본의 약 13%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절반 규모예요, 사실 액수는. 근데 대체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충격도 훨씬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케빈 워시 차기 의장 지명자가요, 파월이 오히려 5월 임기 이후에도 이사회 잔류에서 트럼프가 지명한 이 케빈 워시를 견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준이 내부 싸움을 하는 동안 중소은행들이 먼저 무너지고 2024년
지역 은행 위기의 재현이지만 규모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긴급 공동 선명을 통해서 머니 프린팅, 즉 유동성 공급을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 시기가 약 5월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현 상황에서 나스닥도 추세가 깨졌잖아요. 나스닥 하락분과 같이 비트코인을 질질 흘러내리면서 결국 이번 시나리오대로 60K를 이탈한 뒤 이때 유동성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며 연준이 개입하는 신호가 오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번 시나리오, 즉 매크로적 관점과 제가 연관을 지어본 겁니다.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의 포지션도 물론 안정적으로 지금 1.2개의 비트코인을 약 66.5K 정도에 보유 중이지만, 이 같은 매크로적인 관점을 볼 때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듭니다. 즉 저는 1번 시나리오보다 이 2번 시나리오가 좀 더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되지 않았어요. 시간론상 여기서 이 정도 횡보를 해줬으면 1번 지점에서 이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어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렴은커녕 주봉에서도 이 200일선을 현재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위치이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리티 법안 자체도 2027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통과 가능성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세력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시점을 살짝 이탈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유동성을 소화시켜주고, 과거에 강력한 매직 구간과 또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했던 이 유동성 구간에서 형성된 오더블록이 여기 존재하죠. 오더블록이 바로 이러한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더블록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이 2번 시나리오의 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2번 구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매크로적인 관점이 해소가 되며 유동성 구간이 소화되는 움직임, 또 이 매크로적인 관점상 유동성 공급이 개시되는 움직임을 보이면 저는 빠른 속도로 이 100K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며, 이 100K까지 목표가를 잡은 근거로는 이 하모닉 패턴상 상승 1, 2, 3파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 빗각 추세선의 중단 추세선과 겹치는 부분인 이 100K 정도를 제가 기술적 분석의 관점으로도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 하모닉 패턴상 일봉상 이렇게 긴 하모닉 패턴 상승 패턴이 형성되면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그 힘의 세기가 이 시점 부근에서 오래 횡보가 지속된다면 더 크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박은 꾸준한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가운데서 탄생한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시장에서 수많은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결국 저 자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구간을 견디는 거는 저의 심리 싸움이고 멘탈 싸움이에요. 기법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기법보다 신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아시겠게요. 결국 저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2026년 제가 1월 1일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단돈 5,000불로 10만불 만들기.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더욱더 신뢰 있는 트레이더로 거듭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정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제 계좌입니다. 저는 5,000불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만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이 로켓 지표 시즌 1을 개발했어요. 근데 올해 드디어 시즌 2가 개발이 완료되어서 현재 실전 매매에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로켓 지표를 통해서 실전에서 활용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이 유동성 구간에 대한 소화, 또 엘리엇 파동, 이 ABC 복합 추종 파동, 또 하모닉 패턴 등을 모두 계산해서 이 로켓 지표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언제 실시간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또 언제 실시간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두 다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매수를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로켓 지표상 96K 부근에서 이러한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 없이 매수를 기다리고 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봉상도 만약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어요. 역대 이후에 절대 아무것도 매수 신호가 뜨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딱 지점에서 매수 신호가 떴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30%예요. 그냥 현물만 샀을 때도.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로 지난 연도에 정말 큰 수익을 거두었고 완벽하게 저점과 고점을 잡는 매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코드부의 공부방에서도 수많은 현물 종목들을 이 로켓 지표와 저의 15년간의 실시간 매매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모두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이 사하라 AI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로켓 지표가 뜰 때 말씀을 드려서 약 40% 이상 단기간에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이 힘든 시기이니만큼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이러한 로켓 지표 시즌2와 이 로켓 지표에 대한 사용법과 실시간으로 코드부가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 또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모든 현물에 대한 실시간 관점과 비트코인 브리핑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방을 오늘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금전적인 요구, 불법적인 요구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시장을 바꾸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달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직하고 신뢰있고 실력있는 코인 유튜버로서 또 코인 트레이더로서 검증받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공유 받으시는 대신 제 유튜브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 인증과 댓글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제 유튜브가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저는 이 두 개를 그때까지 기꺼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박한 심정 가지고 절대로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코드부에 5,000불로 1억을 만드는 이 원대한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요 이러한 링크가 뜹니다. 그러면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 하나가 뜨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연락처나 나는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꼬로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처가 조금 더 답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밑에 있는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 코드부가 이 로켓 지표와 코드부의 히든 종목 또 로켓 지표를 이용한 저의 모든 관점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공부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꿈을 꾼다면 그 꿈은 그냥 꿈일 뿐이고 같이 꿈을 꾼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구독자님 세로이방님이 주식에서 단타할 때도 저렇게 하면 익절 많이함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뭐 홍보 아닌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키움증권에서 전국 상위 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코인 이렇게 하면 주식이 진짜 쉽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매매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내 걸로 마스터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내가 매매를 해야 될 때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때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 스스로 언제 비중을 들어가야 될지 또 언제 비중을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압니다. 지금도 제가 66.5K잖아요 평단이. 그러면 지금 사실 손절이 나더라도 어차피 지금 수익 중인 구간이고 여기를 본절로 잡고 홀딩한다고 해도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애매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1시간 봉상 이 하모닉 패턴이 나왔기 때문이고, 로켓집에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을 다 참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옆에서 내가 뭐라고 하든 나만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지속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검증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횡보가 길면 길어지는 게 나쁜 징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하기 직전에는 필연적으로 이 프랙탈 구조를 분석해보면 강하게 축적 구간이 나타나는 구간이 필수적으로 있었거든요. 이 횡보 구간은 이평선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과 또 매물대를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하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해줬을 때 매물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74K 때 이러한 저점과 마찬가지로 큰 하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비명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의 횡보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심리가 강하게 반영이 된 게 이러한 상승 다이버전스였어요. 근데 이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을 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 분석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금 청산 히트맵을 보면 이 68K 정도까지 올라가면 거대한 숏 포지션에 대한 청산 물량이 소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큰 하락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차분히 원하는 자리를 저처럼 기다렸다가 어디서 현물에 대한 베팅을 할지, 어디서 롱 포지션에 대한 베팅을 할지 기다리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의 계좌는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현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업비트로도 알기 쉽게 좀 원화 기준으로도 설명해 주세요 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시는데, 일단은 오늘은 반대로 순서를 이 업비트 기준 원화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사볼만 하다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이 도지코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 지금 지난 10월 달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형성이 됐었어요. 지속적으로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는 완연한 하락 추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 전 이 양봉 하나로 인해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었죠. 어디요? 이 추세선의 하단 부근인 135원부터 145원까지 분할 매수를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손절가는 이 하단 추세선이 이탈하는 부근인 130원 이탈을 손절로 잡고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충분히 매수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아직까지도 관점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전고점 돌파를 목표가로 잡고 매매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종목으로 이 포켓 네트워크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죠. 이미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던 와중에 상승 추세로 벗겨지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 추세선 가까이만 붙었을 때 사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단타거리는 이렇게 준다고요, 안전하게. 즉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손절은 짧고 수익을 길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매수를 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목표가부터 정하고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아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내가 죽을 자리는 어디지? 내가 손절을 했을 때 이 피해가 큰지 말지 이것부터 항상 생각을 합니다.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게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을 항상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절이 나더라도 다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리식 매매라 치고 대충 아무데나 사서 뭐 월급 들어올 때만 사서 나중에 투자는 엉덩이 길게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고, 이러한 매매 방식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승장일 때나 통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제가 이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에 다시 할게요. 이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이 1번 시나리오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의 관점과 매크로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1번보다 2번 시나리오가 좀 더 손절은 짧고 수익이 높을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2번 시나리오 지점이 제가 1650달러에서 1750달러가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1600달러를 우리가 손절로 잡는다면 제가 보여드린 이 상단에 있는 매물대 부근까지만 목표가를 잡아도 그냥 현물로 매수를 했을 때도 수익률이 61%예요. 근데 손절해봤자 이거 여러분들 5%밖에 안 됩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심 있게 참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로켓 지표와 제가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는 실시간 알트코인들에 대한 타점과 매매 전략, 이 모든 것들을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버추얼 프로토콜 선 하나 이렇게 딱 그어드렸죠. 그냥 여러분들께 딱 종목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여기서 사야 되는지 이러한 교육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채널 딱 기다리고 그 어떤 라인에서 매수를 하니까 바로 16%에 달하는 수익률을 바로 챙겨갔잖아요. 이때 손절해봤자 마이너스 3%밖에 안 됐어요. 절대적으로 리스크 오프된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2026년 이러한 모든 노하우를 총원 동원해서 코주부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누가 뭐래도 보란듯이 성공할 것입니다. 를 이용해서 실시간 관점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드리고 15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와 경험치를 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특성상 선착순 인원 마감시 종료가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러한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 하나가 뜨게 될 텐데 이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 둘 중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연락처나 나는 개인정보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 코주부가 이 로켓 지표와 코주부의 히든 종목 또 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공부방까지 즉시 그리고 직접 코주부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룰, 절대 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룰, 첫 번째 룰을 잊지 말아라. 일단은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답지는 오늘 영상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